결국은 공급 폭탄이라. 서울 집값 떨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예, 국토교통부가 어저께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 5개 지역에 신규 택지 규모를 8만 가구로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8만 가구를 정해서. 벌써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와서 공급하겠다는 게 김포 한강2에 4만 6천 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올해 6월에는요. 평택 지제역 근처에 3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했고요. 경남 진주 문산에 6천 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계속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죠. 공급은. 실제로 보시면요. 구리토평2에 18,500가구, 그리고 오산 세교 3에 3만 1,000가구, 용인 2동에 16,000가구요. 청주 분평2에 9,000가구, 제주 화북 지역에 5,500가구. 전체가 8만 가구입니다. 8만 가구. 8만 가구예요. 전체적으로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보시면 뭐 구리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수도권으로 봐야 되고요. 오산이나 용인도 용인 이동도 이게 수도권으로 봐야 되겠죠. 지방은 이제 충북 서원구 분평2가 이게 지방으로 보고요. 제주는 이게 제주 근처 화북2에 92만 제곱미터에 하는 것은 지방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이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5년 동안 270만 가구 공급하겠다. 여러분 대통령 공약이요. 이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 이슈로도 중요하고요. 다음 대선에 이슈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공약도 못 지키는 걸 왜 내놔서 난리냐. 이것은요. 대선 경쟁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정부는요. 이 공약집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2023년에 뭐 47만 가구까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 54만 가구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급 폭탄이 계속될 거라고. 인허가 물량이 적다. 준공 물량이 적다. 착공 물량이 적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 안에 지금 집값이 폭등한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올해 내년에 인허가 물량이 적은 것은요. 그 전으로 3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3년 앞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정부 때 인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적은 거예요. 지금 당장 인허가 물량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시장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게 2022년이에요. 2022년부터 주택 공급에 대해서 늘린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 늘려갈 겁니다. 어렵죠. 지금 건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인건비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서 짓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렇다고 공약을 안 지킬까요? 공약은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공급 폭탄이 될 거고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시기든 공급을 할 텐데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요. 윤석열 정부는요. 기본적으로는 시장 주도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규제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공급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이야기니까 부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은 상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보면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월 16일 오늘 상황에서 제가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더니 오늘이 11월 16일이잖아요. 11월 16일 입장에서 10월 거래량을 봤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35.7%가 줄었어요. 35.7%. 전월 대비하면 말입니다. 이게 10월 16일에 9월 거래량을 봤더니 3,195건이었거든요. 지금 10월 거래량을 봤더니 2,053건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줄었고요. 9월 18일 기준으로 봤습니다. 8월 거래량을 봤더니 3,646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월에 대비해서 13.5% 늘어난 거지만 다음 달로 가면요. 10월 16일 날 9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12.4%가 떨어진 숫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9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10월, 11월 거래량이 폭감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집값이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건 저는 집값이 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게 집값 자체가 뭐 확확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7월에 비해서 7월에 6월 거래량 대비해서 8월에 7월 거래량을 보니까 12.6%가 떨어졌다가 9월 18일에 8월 거래량을 보니까 13.5%까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다가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예상보다가 매물은 많은데 거래량은 확 떨어진다.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건 그것도 말입니다. 지금 분위기 제가 만드는 걸 보면 마이너스 35.7%잖아. 이 정도면요.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시장을 거래량 중심으로 제가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 집값이 이게 착공이 적다, 인허가가 적다 해서 내년에는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신호까지 주고 있는데 그러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실제 거래량도 보면 말입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3,860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9월에는요 3,369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지금 10월에는 아직 시간이 뭐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2,053건이에요. 지금 3,000건도 안 됩니다. 오늘이 16일이잖아요. 이제 신고할 날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절반은 남았네요. 그런데 11월에도 250건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공급에 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매물은 계속해서 1월 대비해서 60% 이상 늘어난 상태고요. 거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봐서는 현재 집값을 보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시장이라는 게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값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지금 저 임장합니다 라든가 저는 지표를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는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집을 사시는 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